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25장 매튜의 퍼프솜의 고집. 매튜는 몹시 곤란한 10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차가운 12월 회색빛 저녁 어스름 속에서 매튜는 부엌으로 들어왔죠. 나무 상자 구석에 앉아 무거운 부츠를 벗고 있었는데 앤과 학교 친구들이 응접실에서 요정 여왕 연습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잠시 후 아이들은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요. 매튜는 아이들을 보지 못했고 아이들도 매튜를 보지 못했어요. 매튜는 부끄러운 마음에 몸을 웅크렸어요. 한 손에는 부츠를, 다른 손에는 부츠잭을 든 채 나무 상자 너머 그림자 속에 숨었답니다. 매튜는 10분 동안 아이들이 모자와 재킷을 입고 공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어요. 애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눈망울과 활기찬 모습으로 서 있었죠. 그런데 매튜는 갑자기 앤에게서 친구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요. 매튜를 걱정하게 만든 건 그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어요. 앤은 얼굴이 더 밝고 눈은 더 크고 반짝였으며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줍음 많고 눈치 없는 매튜조차 그런 점을 알아차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매튜를 혼란스럽게 만든 건 외모의 차이만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소녀들이 팔짱을 끼고 꽁꽁 언 골목길을 걸어간 뒤에도 매튜는 앤이 책으로 돌아간 후에도 오랫동안 그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매튜는 마릴라에게 이 문제를 물어볼 수 없었어요. 마릴라는 분명 앤은 말이 많고 다른 아이들은 가끔 조용할 뿐이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할 게 뻔했으니까요. 매튜는 그건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매튜는 답답한 마음에 파이프를 찾았어요. 마릴라는 그걸 몹시 싫어했지만요. 2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며 골똘히 생각한 끝에 매튜는 마침내 해답을 찾았어요. 애는 다른 아이들처럼 옷을 입지 않았던 거야. 매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애니 그린 게이블에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다른 아이들처럼 옷을 입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릴라는 앤에게 늘 평범하고 어두운 색 드레스만 입혔고 그마저도 똑같은 단순한 디자인이었죠. 패션이라는 게 있다면 매튜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앤의 소매가 다른 아이들의 소매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는 그날 저녁 앤 주변에 모여있던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모두 빨강, 파랑, 분홍, 하얀색의 화려한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왜 마릴라는 앤에게 늘 검소한 옷만 입혔을까요? 물론 다 괜찮을 수도 있었어요. 마릴라는 늘 옳은 결정을 내렸고 앤을 잘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현명하고 불가사의한 이유가 있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예쁜 드레스 하나쯤 아이에게 선물한다고 해서 해가 될 리는 없잖아요. 다이애나 베리처럼 늘 입는 예쁜 드레스 말이에요. 매튜는 앤에게 예쁜 드레스를 하나 사주기로 결심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다면 지나친 참견으로 여겨지지도 않겠죠. 크리스마스까지는 딱 2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새롭고 예쁜 드레스는 완벽한 선물이 될 거예요. 매튜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파이프를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동안 마릴라는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답니다. 다음 날 저녁, 매튜는 드레스를 사기 위해 카모디로 향했어요. 가장 어려운 일부터 빨리 해치우고 싶었거든요. 여자아이의 드레스를 사는 건 매튜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물건을 살 때는 능숙하게 흥정할 수 있었지만 여자아이의 드레스를 살 때는 상점 주인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매튜는 윌리엄 블레어 상점 대신 사무엘 로슨 상점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커스버트 가족은 늘 윌리엄 블레어 상점에 갔었죠. 장로교회에 다니고 보수당에 투표하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윌리엄 블레어의 두 딸이 종종 손님을 응대했는데 매튜는 그들을 몹시 어려워했거든요. 정확히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걸 딱 집어서 말할 수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설명과 상담이 필요한 이번 일은 반드시 남자 주인이 있는 가게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무엘이나 그의 아들이 응대하는 로슨 상점으로 향했죠. 하지만 매튜는 몰랐어요. 최근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무엘이 여자 점원도 고용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사무엘 아내의 조카 딸이었는데 꽤나 콧대가 센 젊은 아가씨였어요.
기름을 잔뜩 바른 거대한 롤빵 머리, 크고 둥근 갈색 눈, 과장되고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옷도 아주 화려하게 입고 손목에는 여러 개의 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움직일 때마다 반짝거리고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매튜는 그녀를 보자마자 완전히 당황했고 그 팔찌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졌답니다. 오늘 저녁은 뭘 도와드릴까요? 커스버트 씨? 루실라 해리스 양이 상냥하게 물으며 카운터를 톡톡 두드렸어요. 정원 갈퀴 혹시 있나요? 매튜는 더듬거리며 겨우 입을 뗐어요. 해리스 양은 12월 한겨울에 정원 갈퀴를 찾는 남자를 보고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한두 개 남아있을 거예요. 위층 자재실에 있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해리스 양이 자리를 비운 동안 매튜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해리스 양이 갈퀴를 들고 돌아와 쾌활하게 물었죠. 오늘 저녁 다른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커스버트 씨? 매튜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그럼 그렇다면 건초 씨를 한번 살펴볼까요? 해리스 양은 매튜 커스버트가 좀 괴짜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그가 완전히 미쳤다고 확신했죠. 건초 씨는 봄에만 취급해요. 지금은 재고가 없어요. 해리스 양이 딱 잘라 말했어요. 아, 물론 알겠습니다. 매튜는 풀이 죽은 채 갈퀴를 들고 문으로 향했어요. 문턱에서 계산을 안 했다는 걸 깨닫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돌아왔죠. 해리스 양이 거스름 돈을 세는 동안 매튜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럼 괜찮으시다면 설탕도 좀 보고 싶은데요. 흰 설탕 아니면 갈색 설탕? 해리스 양이 참을성 있게 물었어요. 그러면 갈색으로 주세요. 매튜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저쪽에 한 통 있어요. 지금 있는 건 저것뿐이에요. 해리스 양이 팔찌를 흔들며 말했어요. 20파운드 주세요. 매튜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어요. 매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절반쯤 와서야 겨우 평정을 되찾았어요.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낯선 가게에 간 죄로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집에 도착하자 그는 갈퀴를 연장 창고에 숨겼고 설탕만 마릴 나에게 가져갔어요. 갈색 설탕이라니.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한여죽이나 블랙 포르트 케이크 말고는 절대 안 쓰잖아. 제리는 다 먹었고 케이크도 이미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게다가 설탕도 별로 안 좋아. 너무 거칠고 색깔도 어둡잖아. 윌리엄 블레어는 이런 설탕은 팔지도 않아. 마릴라가 잔소리를 쏟아냈어요. 그냥 언젠가 쓸까 해서요. 매튜는 얼버무리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매튜는 여자에게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릴라는 절대 안 될 일이었죠. 마릴라는 분명 그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을 게 뻔했으니까요. 남은 방법은 린디 부인뿐이었어요. 아보넬라의 다른 여자들에게는 감히 조언을 구할 엄두도 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린디 부인을 찾아갔고 린디 부인은 곤란해진 남자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주었답니다. 앤에게 줄 드레스를 골라달라고요? 물론 도와드려야죠. 내일 카모디에 가서 알아볼게요. 특별히 생각하는 색깔이라도 있으세요? 없으시다고요? 그럼 제 생각대로 할게요. 앤에게는 톤 다운된 갈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윌리엄 블레어 상점에 새 글로리아 천이 들어왔다던데 마릴라가 만들면 앤이 너무 빨리 알아차려서 놀라움을 망칠 수도 있으니 제가 만들어주는 게 좋겠네요. 괜찮아요. 저는 바느질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 조카 제니 길리스에게 맞춰 만들면 될 거예요. 제니랑 앤은 체형이 거의 똑같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소매를 예전과는 다르게 만든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최신 유행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매튜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퍼프 소매 말씀이시죠? 물론 그렇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매튜 씨.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린디 부인은 매튜가 돌아간 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불쌍한 애니, 제대로 된 옷을 한 번이라도 입어보는 걸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마릴라가 입히는 옷은 정말 끔찍하거든요. 수없이 말해주고 싶었지만 마릴라는 남의 조언은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마릴라는 아이 키우는 법을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결혼도 안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세상에 딱 맞는 방법은 없다는 걸 알잖아요. 키워본 적 없는 사람들은 그걸 산수 문제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건 산수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마릴라 커스머트의 실수예요. 아마 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질투심과 불만만 키울 가능성이 훨씬 큰데 앤도 분명히 다른 아이들의 옷과 자기 옷이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매튜가 알아차리다니 그 남자는 60년 넘게 잠만 자다가 이제야 깨어난 거나 마찬가지네요. 마릴라는 그 후 2주 동안 매튜가 뭔가 비밀을 품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그게 뭔지는 짐작도 못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서야 린디 부인이 새 드레스를 들고 나타났죠. 마릴라는 꽤 잘 참아냈지만 린디 부인이 앤이 너무 빨리 드레스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자기가 대신 만들었다는 설명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튜가 지난 2주 동안 혼자 신이 나서 웃고 다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 마릴라는 퉁명스럽지만 그래도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나는 또 무슨 엉뚱한 짓을 꾸미고 있나 했지. 솔직히 말해서 앤에게 드레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번 가을에 내가 튼튼하고 따뜻하고 실용적인 드레스를 3벌이나 만들어줬잖아. 그 이상은 완전히 사치야. 이 소매만 해도 허리 2개는 만들 수 있을 만큼 천이 많이 들었어. 매튜, 당신은 앤의 허영심만 부추길 거야. 앤은 지금도 공작새처럼 뽐내기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만족하길 바라. 앤이 처음 소매를 보고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때부터 계속 저 멍청한 소매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 퍼프 소매는 점점 커지고 더 우스꽝스러워지고 있어. 이제는 풍선만큼이나 커졌잖아. 내년에는 저 소매 때문에 문을 옆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할지도 몰라. 크리스마스 아침,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12월 내내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사람들은 푸른 크리스마스를 예상했지만 밤새 부드럽게 눈이 내려 아보넬라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애는 서리가 낀 박공 창문 밖을 깊은 듯 바라봤어요. 유령숲의 전나무들은 모두 부드럽고 아름다웠고 자작나무와 야생 벚나무는 진주처럼 빛나고 있었죠. 갈아엎은 밭은 눈 덮인 웅덩이로 이어졌고 공기는 상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애는 신나서 노래하며 계단을 내려갔고 그녀의 맑은 목소리는 그린 게이블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마릴라. 메리 크리스마스, 매튜.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예요. 하얀 눈이 와서 너무 기뻐요. 눈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진짜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푸른 크리스마스는 정말 싫어요. 초록빛이라기보다는 그냥 칙칙한 갈색과 회색일 뿐이잖아요. 사람들은 왜 푸른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걸까요? 왜 매튜, 이거 저를 위한 거예요? 오, 매튜. 매튜는 수줍게 드레스를 종이 포장지에서 꺼내 마릴라에게 건넸어요. 마릴라는 못마땅한 척하며 주전자의 차를 따르는 척했지만 한쪽 눈으로는 은근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애는 드레스를 받아 경건하게 바라봤어요. 아, 얼마나 예쁜지 부드러운 갈색 글로리아 천에 실크 광택이 살아있었고 치마에는 섬세한 주름과 셔링이 잡혀 있었으며 허리는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핀턱이 잡혀 있었어요. 목 부분에는 얇은 레이스 장식도 달려 있었죠.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소매였어요. 긴 팔꿈치 커프스 위로 2개의 아름다운 퍼프가 셔링과 갈색 실크 리본으로 나뉘어 있었답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매튜가 수줍게 말했어요. 왜, 마음에 안 드니? 앤의 눈에는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마음에 들어요. 오, 매튜. 앤은 드레스를 의자 위에 소중히 올려놓고 2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매튜,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워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소매 좀 보세요. 정말 꿈만 같아요. 자, 아침 먹자. 마릴라가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드레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매튜가 사줬으니 잘 간수해야 한다. 린디 부인이 남겨둔 머리끈도 있단다. 드레스 색깔에 맞춰서 갈색으로 준비했어. 자, 어서 앉아. 어떻게 아침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앤이 황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신나는 순간에 아침 식사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차라리 눈으로 이 드레스를 계속 감상하고 싶어요. 퍼프 소매가 아직 유행이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드레스를 입기도 전에 퍼프 소매가 사라졌다면 정말 슬펐을 거예요. 린디 부인이 머리끈까지 주다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제 정말 착한 아이가 되어야겠어요.
이런 날에는 모범생이 못된 게 너무 아쉬워요. 앞으로는 꼭 모범생이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나타나면 지키기가 어렵죠.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특별히 노력할 거예요. 평범한 아침 식사가 끝나갈 무렵 다이애나가 하얀 통나무 다리를 건너 나타났어요. 빨간 울스터를 입은 작은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죠. 애는 급히 언덕 아래로 달려가 다이애나를 맞이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이애나. 오,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야. 내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매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를 선물해줬는데 소매가 정말 환상적이야. 이보다 더 예쁠 수는 없을 거야. 나도 내게 줄 게 있어. 다이애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여기 이 상자. 조세핀 이모가 우리에게 큰 상자를 보내줬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있거든. 이건 내 거야. 어젯밤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했어.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면 유령숲을 혼자 지나가는 게 무서워서 말이야. 애는 상자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앤셜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카드였고 그 다음엔 너무나 사랑스러운 송아지 가죽 슬리퍼 한 켤레가 들어 있었어요. 발끝에는 예쁜 비즈 장식, 새틴 리본, 반짝이는 버클이 달려 있었죠. 오! 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다이애나, 이건 너무 과분해.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해. 운명이라고 생각해. 다이애나가 말했어요. 이제 루비 슬리퍼를 빌릴 필요가 없잖아. 정말 잘된 일이야. 그건 너에게 2사이즈나 커서 신으면 발이 엉망이 될 뻔했거든. 그리고 조지 파이가 슬리퍼 끈 때문에 넘어지는 일도 없을 거고. 참, 로브 라이트가 이틀 전 연습날 저녁 거티 파이의 집에 갔대. 정말 웃기지 않니? 그날 아보넬라의 모든 학생들은 들떠 있었어요. 학교 강당을 꾸미고 마지막 리허설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콘서트는 대성공이었어요. 작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든 연주자는 제 몫을 훌륭하게 해냈지만 앤이 그날 밤 가장 빛나는 별이었답니다. 질투심에 불타는 조지 파이조차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정말 멋진 밤이었지, 그렇지? 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콘서트가 끝난 후 다이애나와 함께 어두운 별빛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요. 모든 게 잘 끝났어. 다이애나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대략 10달러쯤 벌었을 거야. 앨런 선생님이 샬럿타운 신문에 기사를 보내주신대. 오, 다이애나, 정말 우리 이름이 신문에 실리는 걸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내 독창은 정말 완벽했어, 다이애나. 앙코르 때 내가 너보다 더 자랑스러웠다니까. 나는 속으로 저렇게 빛나는 아이가 내 가장 친한 친구라니 하고 생각했어. 내 낭독도 정말 환상적이었어, 앤. 그 슬픈 이야기도 정말 훌륭했어. 다이애나가 칭찬했어요. 나는 너무 긴장했어, 다이애나. 앨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떻게 무대 위에 올라갔는지 정말 모르겠어. 수백만 개의 눈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같았고 갑자기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러다 아름다운 퍼프 소매가 생각나서 용기를 냈지. 나는 이 소매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시작했는데 내 목소리가 너무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 마치 앵무새처럼 말이야. 다락방에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게 정말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도저히 해낼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신음 연기를 잘했니? 응, 정말 훌륭하게 신음했어. 다이애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자리에 앉았을 때 슬로원 할머니가 눈물을 닦고 계시는 걸 봤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니 정말 멋지지 않니? 콘서트에 참여하는 건 정말 낭만적인 일이야. 그렇지? 앤이 감격에 젖어 말했어요. 남자아이들의 대화 장면도 꽤 멋있었지? 다이애나가 말을 이었어요. 길버트 블라이스가 정말 잘하더라. 앤, 내가 길버트를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아. 내가 말해줄게. 요정 이야기가 끝난 후 내 머리에 꽂았던 장미 한 송이가 떨어졌잖아. 내가 봤는데 길버트가 그걸 주워서 가슴 주머니에 넣더라. 이제 알겠니? 넌 너무 낭만적이라서 분명 기뻐해야 할 거야. 그 사람이 뭘 하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앤이 새침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전혀 관심 없어, 다이애나. 그날 밤, 마릴 나와 매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콘서트에 다녀온 후 앤이 잠자리에 든 뒤 잠시 부엌 난로가에 앉았어요. 우리 앤이 누구보다 잘했을 거야. 매튜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어요. 그래, 잘했어.
마릴라가 인정했어요. 똑똑한 아이야, 매튜. 정말 멋지게 해냈어. 나는 이번 콘서트 계획에 반대했지만 결국 나쁠 건 없겠지. 어쨌든 오늘 밤엔이 정말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앤에게는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어. 올라가기 전에 말이야. 매튜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에 앤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겠어, 마릴라. 조만간 앤은 아보넬라 학교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라. 그걸 생각할 시간은 충분해. 마릴라가 말했어요. 앤은 3월에 겨우 13살이 되잖아. 하지만 오늘 밤 보니 꽤 숙녀가 된 것 같더라. 린디 부인이 드레스를 약간 길게 만들어줘서 앤이 더 키가 커 보이게 됐어. 앤은 배우는 속도가 빠르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잠시 퀸스 학교에 보내는 거겠지. 하지만 그건 12년 뒤에나 생각해볼 문제야. 가끔씩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매튜가 말했어요. 그런 일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좋으니까 말이야.